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경복궁의 새벽, 서늘한 공기가 교태전의 문틈을 타고 스며듭니다. 중전 이설아는 상궁들의 분주한 손길 아래 미동도 없이 앉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단아한 얼굴을 응시합니다. 오늘도 나는 국모라는 무거운 가면을 써야 하는구나라고 속삭이는 듯한 그녀의 눈빛은 연못 깊은 곳에 가라앉은 차가운 보검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설아의 입술에 붉은 연지를 바릅니다. 하지만 설아의 시선은 자신의 고운 손등에 머뭅니다. 화려한 대례복 소매에 가려져 있지만 그 손마디에는 매일 밤 붓대신 차가운 검을 쥐었던 흔적과 미세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여 있습니다. 우아한 국모의 자태 뒤로 숨겨진 무인의 기계가 한 줄기 바람처럼 방안을 맴돕니다. 같은 시각 왕의 처소인 강령전에서는 끊이지 않는 마른 기침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옵니다. 26의 젊은 왕 이도는 창백한 낯빛으로 연신 수건을 입에 가져다 대며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내관들은 전하의 옥체가 날로 쇠약해지시니 이를 어쩐담이라며 혀를 차지만 닫힌 문 안쪽 이도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명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도가 입가를 닦아낸 수건을 내리자 그 안에는 붉은 피 대신 은밀한 문자가 적힌 비단 쪽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중전에게 전해야 할 도성의 소식이 너무나도 참혹하구나. 그는 신음하는 척 다시 침소에 누우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도성 구석구석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거대한 바둑판을 짜듯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종가의 아침은 활기가 아닌 고통의 신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만 상단의 행수 최갑득은 날카로운 눈매를 번뜩이며 장부를 넘기는데 그의 곁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은 백성들이 가득합니다. 기한을 하루 넘겼으니 이자는 2배다 싫으면 자식놈이라도 내놓아야지. 최갑득의 차가운 목소리에 시장통의 온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맙니다. 최갑득은 불을 과시하기 위해 최고급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허리춤에는 탐욕의 상징인 커다란 옥 놀이개를 달고 거들먹거립니다. 그는 가난한 상인들의 상권을 빼앗고 그들의 피눈물을 모아 자신의 금고를 채우는 것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가 든 찻잔 속의 차보다 그가 짓밟은 백성들의 원한이 더 짙게 고여가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도성에 노을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주막 달빛집의 딸 월이는 능숙한 솜씨로 술상을 나르며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대방 그 인간이 오늘 밤 또 어디를 털 모양이야. 월이는 명랑한 웃음 뒤에 날카로운 첩보원의 감각을 숨긴 채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내어 가슴속에 깊이 새깁니다. 월이는 주막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어둠이 내린 골목길을 향해 짧은 휘파람을 3번 붑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짙은 남색 도포를 입고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선비가 소리 없이 나타납니다. 남장을 했지만 숨길 수 없는 기품을 내뿜는 설아를 보며 월이는 안도와 긴장이 섞인 목소리로 낮은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밤입니다, 선비님. 최대방의 수하들이 남산골 김서방네 비단 가게를 덮치기로 했습니다. 월이의 보고를 듣는 설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집니다. 설아는 소매 속에 숨겨둔 철부채의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더 이상 그자의 행포를 두고 볼 수 없구나. 오늘 밤 그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리라. 궁으로 잠입하듯 돌아온 설아는 은밀한 통로를 통해 강령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의도는 침소에 누워 신음하는 척 연기를 하다가 설아의 기척을 느끼고는 번개같이 몸을 일으킵니다. 중전 기다리고 있었소. 최대방의 저택 구조도를 구했으니 이리로 와보시오. 두 사람의 시선이 촛불 아래 지도를 향해 하나로 모입니다. 의도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지하 밀실로 통하는 입구는 후원의 낡은 우물 옆 사자 형상의 돌장식 아래 숨겨져 있다 하오. 그는 설아의 가녀린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내 비록 이 몸은 병약한 왕을 연기하며 이곳에 갇혀 있으나 내 마음만은 그대와 함께 담장을 넘을 것이오. 부디 무사해야 하오. 설아는 이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강인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전하, 걱정하지 마옵소서. 전하의 치세에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소첩이 반드시 그 부패의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왕과 왕비 그러나 동시에 전우이자 동지인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릅니다. 다시 밤의 정적으로 돌아온 시간,
설아는 궁의 높은 담벼락을 깃털처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지붕 위를 달리는 그녀의 남색 도포가 밤바람에 휘날리며 신비로운 궤적을 그립니다. 그녀는 조선의 국모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밤의 심판자로서 어둠을 가르며 최대방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최대방의 거대한 저택 앞은 횃불을 든 호위무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기 힘든 삼엄한 경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설아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월이가 전해준 연막탄을 손에 줍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가 가볍게 손목을 튕기자 연막탄이 허공을 갈라 호위무사들의 발치에서 터져나갑니다. 자욱한 연기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오자 경비 병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설아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그림자처럼 병사들 사이를 빠져나가 저택의 담을 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소리 없이 빠르고 정확하여 어느 누구도 그녀의 침입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의도가 알려준 대로 후원의 우물가에 도착한 설아는 사자 형상의 돌장식을 조심스레 돌립니다. 덜컥하는 투박한 소리와 함께 우물 옆 바닥이 갈라지며 어두컴컴한 지하 통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 섞인 공기가 그녀의 본능을 자극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촛불 아래 수천 권의 장부가 책장에 빼곡히 꽂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 한 권을 펼칩니다. 김씨 은백냥 이자 50냥. 갚지 못할 시 딸을 매납함.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피눈물처럼 느껴져 설아의 가슴은 분노로 타오릅니다. 장부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설아의 눈에 불길이입니다. 이곳에 쌓인 분은 정당한 노력이 아닌 힘없는 이들의 생명과 꿈을 짓밟아 얻은 잔인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어찌 이렇게 가벼이 여긴단 말이냐? 그녀는 이를 악물며 가장 핵심적인 뇌물 목록이 적힌 황금 장부를 찾아내어 품 안에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지하실의 정적을 깹니다. 어떤 쥐새끼가 감히 내 금고에 발을 들였느냐?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최대방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명의 무장한 사수들을 대동하고 통로를 완전히 가로막은 채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설아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최대방은 설아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날립니다. 복면을 쓴 걸 보니 요즘 저작거리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밤 선비로군. 오늘 내 놈의 목을 베어 내 저택 때문에 걸어주마. 그의 명령과 함께 사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기고 지하실의 좁은 공간은 금방이라도 화살비가 쏟아질 듯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설아는 정광석화처럼 품에서 철부채를 꺼내 펼칩니다. 챙강! 강철로 제작된 부채살이 날아오는 화살들을 쳐내며 어둠 속에서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나비가 춤을 추듯 화려하면서도 적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하는 독사처럼 치명적입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사수들의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설아의 발길질 한 번에 건장한 사수 한 명의 턱이 돌아가며 쓰러집니다. 철부채를 접어 단봉처럼 휘두르자 적들의 무기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 놈이 탐욕으로 쌓은 이 장부들이 곧 내 무덤이 될 것이다. 설아의 일갈이 지하 공간을 울리고 최대방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무용에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격렬한 투정 끝에 설아는 마침내 최대방의 목에 날카로운 부채 칼날을 겨눕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최대방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주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네. 제발 목숨만은. 탐욕스러운 악인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설아의 눈빛에는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합니다. 설아는 차갑게 웃으며 최대방의 허리춤에서 금고 열쇠를 빼앗습니다. 내 놈의 돈은 필요 없다. 이 장부들이야말로 내가 저지른 죄악의 증거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연도별 거래 장부와 부패 관료들의 이름이 적힌 황금 장부를 챙긴 뒤 남은 장부 더미에 촛불을 던집니다. 백성들을 올가매던 거짓 채무 증서들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하실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자 설아는 최대방을 뒤로 한 채 탈출을 시도합니다. 뜨거운 열기와 매연이 숨을 가로막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장부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볍기만 합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최대방의 절규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 묻히고 설하는 무너져 내리는 지하 입구를 빠져나와 신선한 밤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저택 밖으로 나오자 미리 월이가 연락해둔 포청의 종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이들이 바로 이도가 미리 손을 써둔 정직하고 강직한 관리들입니다. 저기 불이 났다. 모두 체포하라. 종사관들의 외침 속에 최대방과 그의 수하들은 꼼짝없이 포박당하고 설하는 지붕 위로 몸을 날려 소리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 설하는 품 안에 장부가 주는 무게감을 느낍니다. 이 종이 몇 장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사가 달려 있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제야 백성들이 조금은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그녀는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다시 중전이라는 이름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튿날 아침 설하는 다시 교태전의 중전으로 돌아와 정갈하게 머리를 올립니다. 비녀를 꽂는 그녀의 손끝은 어제의 전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합니다. 그녀를 모시는 상궁들은 중전의 안색이 유독 맑아진 이유를 알지 못해 고개를 갸우뚱할 뿐입니다. 같은 시간 강령전, 이도는 평소보다 훨씬 힘찬 걸음으로 어전 회의장으로 향합니다. 대신들은 평소처럼 병약한 왕을 무시하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나누고 있지만 이도가 자리에 앉자마자 내던진 두꺼운 장부 뭉치의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이름들 중 대감들의 이름이 여럿 보이더구려. 이 일을 어찌 설명하시겠소? 이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엄한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부 속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한 대신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전하, 그것이 아니었고. 변명조차 나오지 않는 명백한 증거 앞에 그들의 권위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이도는 냉철한 미소로 그들을 압도합니다. 며칠 후 도성에는 최대방이 체포되고 고리대금 장부가 모두 불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억울한 빚에 눌려 자식을 팔아야 했던 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상인들은 다시 활기를 찾고 시장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나타나 악인을 심판한 가면 쓴 선비를 조선의 영웅이라 칭송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월이는 주막 달빛집에서 손님들이 나누는 영웅담을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평생 노예처럼 살았을 거야.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월이의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집니다. 그녀는 남몰래 설아가 머물렀던 골목길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경회로 누각, 이도와 설아가 단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이도는 설아의 거친 손등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깊은 눈빛을 보냅니다. 중전, 이번에도 큰일을 해냈소. 그대의 용기와 결단이 이 나라 조선의 숨통을 다시금 틔워주었구려. 참으로 고맙소. 설아는 수줍은 듯하면서도 단단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전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소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제 마음도 이보다 더 기쁠 순 없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나고 그곳에는 연인 이상의 깊은 유대감이 피어오릅니다. 의도는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속삭입니다. 앞으로도 짐의 곁에서 때로는 인자한 국모로 때로는 정의로운 검객으로 머물러 주겠소? 그대가 없는 이 나라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소. 설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합니다. 밤이 깊으면 다시 가면을 쓰겠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전하라는 태양 곁에 머물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경회로 연못의 잔잔한 물결 위로 길게 늘어집니다. 낮에는 근엄한 왕과 자애로운 중전으로 나라를 보살피고 밤에는 고독한 전략가와 용맹한 해결사가 되어 어둠을 밝히는 이들. 조선의 평화는 그렇게 궁궐의 가장 깊은 곳과 저작거리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동시에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월이가 다급한 신호를 보내옵니다. 이번에는 도성 북쪽 경계를 넘어 대규모 밀무역 조직이 부패한 지방관들과 결탁하여 무기를 들여온다는 첩보였습니다. 설아는 다시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남색 도포를 꺼내며 눈빛을 번뜩입니다. 아직 나의 검이 쉬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구나. 의도는 떠나는 설아의 손목에 보석이 박힌 호신용 단검을 직접 채워줍니다. 이번 적들은 이전보다 훨씬 거칠고 위험할 것이오.
부디 무사히 돌아와야 하오. 그대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승리요. 의도의 절절한 걱정에 설하는 강인한 눈빛으로 그를 안심시키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하. 이 도성의 밤은 소첩이 다스리는 또 다른 궁궐이니까요. 설아의 마지막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이도의 귓가에 머뭅니다. 가면을 쓴 설아는 다시 지붕 위를 달리며 정의의 칼날을 다듬습니다. 그녀가 가는 길 위로 차가운 달빛이 축복처럼 내리쬐며 그녀의 그림자를 호위합니다. 어느덧 한양의 시장터에는 전기수들이 가면 쓴 선비를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 퍼뜨립니다. 아이들은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선비의 건법을 흉내내고 여인들은 그 선비의 기계와 우아함에 마음을 설레어합니다. 조선 전체가 밤의 수호자에게 열광하며 희망이라는 이름의 싹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자라납니다. 설아는 남장을 한 채 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활약상을 이야기하는 전기수의 목소리를 듣다 픽 웃음을 터뜨립니다. 곁에 있던 월이가 장난스럽게 속삭입니다. 마마 아니 선비님. 사람들이 선비님이 이 나라의 중전마마라는 걸 알면 아마 기절초풍하겠지요. 월이의 농담에 설아는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리며 답합니다. 여인이면 어떻고 사내면 어떠냐. 백성을 지키는 마음에는 성별이 없는 법이다. 그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 설아의 담담한 말에는 세상을 향한 깊은 통찰과 국모로서의 책임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삿갓을 눌렀으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최대방의 몰락 이후 조정의 탐관 오리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 가면 쓴 선비가 나타나 자신들의 비리가 적힌 장부를 훔쳐가고 목을 겨눌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의도는 이를 기회 삼아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며 부패한 관리들을 하나씩 축출해 나갑니다. 병약한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도는 어전에서 단호하고 명쾌한 논리로 대신들을 압도합니다. 민생을 돌보는 새로운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그는 진정한 군주의 면모를 보입니다. 대신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비웃던 병약한 왕과 도성을 휩쓰는 밤의 선비가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자신들을 옥죄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가을밤 이도와 설아는 나란히 지붕 위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봅니다. 왕이 궁궐담을 넘는 파격적인 행보지만 오늘 밤만큼은 두 사람에게 오롯이 허락된 자유의 시간입니다. 충정과 함께 이렇게 달빛 아래 앉아 있으니 우리가 지켜낸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이도의 말에 설아는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이 평화가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전하와 제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밤 공기보다 맑고 따뜻합니다. 두 사람은 내일 또다시 시작될 각자의 이중 생활을 준비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의 정적을 즐깁니다. 낮에는 국모로, 밤에는 해결사로 살아가는 설아의 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뒤에서 지략을 펼치는 이도의 지혜 또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상 가장 비밀스럽고도 화려한 전설은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며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영원한 신화가 되어갑니다.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도성의 밤 공기를 타고 널리 퍼져나가고 백성들은 비로소 발을 뻗고 편안한 잠을 청합니다. 불의에 떨던 자들은 희망을 얻고 탐욕에 눈먼 자들은 심판의 공포를 느끼는 밤. 이것이 바로 비밀 중전 이설아와 그녀를 사랑한 왕 이도가 만들어가는 위대한 조선의 풍경입니다. 설아는 옷장 깊숙이 감춰둔 검을 어루만지며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무모하다 할지 모르나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나는 1000번이라도 가면을 쓰리라. 그녀의 다짐은 달빛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그녀의 발걸음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 어둠을 밝힙니다. 새벽녘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궁궐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확신과 사랑이 서려 있습니다. 조선의 가장 우아한 반란이자 통쾌한 복수국은 오늘 밤에도 그리고 내일 밤에도 도성의 지붕 위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전설은 찬란한 아침 햇살 속에 녹아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중전이 해결했으면 하는 억울한 사연은